안녕하십니까? 탈모 치료의 모든 것 카미스토리 카미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 영상을 찍고 제가 약을 먹고 탈모 샴푸로 감고 그 다음에 탈모 앰플로 바르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인분들한테 연락이 좀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약은 남성 환자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뭐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거는 왜 얘기를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탈모 치료 본질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탈모 영역에 20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뭐 탈모 치료를 하는 병원, 탈모 치료 환자 그 둘 사이에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영역을 보다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쭈꾸미 낚시를 하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보통 뭐 뽕돌이 어떻고 릴이 어떻고 대가 어떻고 줄은 몇 호를 쓰고 채비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낚시를 갈 때 전반적으로 출발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예를 들어 당진에서 갈아타서 국도로 가면서 이러한 곳을 지나쳐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대천항을 간다 그럼 대천항 주변에 새벽에 여는 식당 중에 이러이러한 곳이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배는 예를 들어 대천 1, 2, 3호가 있다 그러면 1호는 어떻고 3호는 어떻고 크기가 어떻다든지 점심은 무얼 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간에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할 때 1시간 이상 이동을 하기 때문에 침실이나 어떤 그 안쪽에 쉬는 공간들 있죠. 이런 데를 미리 선점해 놓고 쉬는 것이 좋다. 이러이러한 그런 쭈꾸미 낚시의 본질적인 부분 이외에도 이 낚시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오래 해봤으니까.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을 둘러싼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든 채널이 이 채널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20년 넘게 이 탈모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별의별 케이스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탈모를 치료하는 병원, 그 다음에 탈모를 치료하는 환자 이 둘 사이에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죠. 저는 탈모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가족력도 없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탈모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확인하는 방법은 손으로 이제 뒷머리를 이렇게 잡아봐서 굵기를 이렇게 느껴보고 앞머리를 이렇게 잡아봐서 굵기를 또 느껴봅니다. 확실히 뒷머리보다 앞머리가 좀 얇아요. 저도 이제 탈모가 좀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탈모라는 게 머리가 훅 빠지는 게 탈모가 아니죠. 점점 가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모발의 탈락수가 100개, 200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서 탈모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뒷머리카락 잡아보시고 앞머리카락 잡아보세요. 굵기가 일정하다, 둘 다 비슷하다 그럼 아직 걱정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연하게 앞머리가 너무 얇다 이러면 탈모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형 탈모를 2번을 겪었습니다. 원형 탈모 본인이 발견 못하죠.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은 동료가 한번 알려줬고 한 번은 미용실 가서 알았는데 난리가 나죠. 엄청 신경 쓰이고 하루에도 수백 번을 거울을 이렇게 화장실 가서 앞거울 그다음 손거울로 비춰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결국은 병원에 가서 TA 주사를 맞았는데 트리암시놀론이라는 그 면역 억제 주사를 맞았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세포 질환이죠. 자기 세포를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을 하면서 탈모가 일어나면서 약간의 500원 동전 사이즈처럼 처음에는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탈모가 이제 원형 탈모인데 저는 한 달 만에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은 계속 주시해보고 알아보고 혹시 또 원형 탈모가 진행됐는지 또 체크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탈모 환자들이 얼마나 이 탈모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그때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탈모다. 자, 그럼 병원부터 알아보시죠. 알아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피부과 의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던데 피부과와 피부과가 아닌 병원을 구별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땡땡땡 피부과 이러면 이건 진짜 피부과입니다.
진짜 피부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피부를 전공하신 의사분들이 개원하신 피부과입니다. 그런데 땡땡땡 클리닉 진료 과목 피부과 이러면 피부과를 전공하신 선생님은 아니신 겁니다. 그런데 탈모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이 이거를 구별을 해서 난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서 진료를 받을 거야, 아니면 뭐 클리닉이라도 상관없어, 잘 보시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제3자적인 어떤 시각에서 판단을 하자면 피부과 전문의가 계신다, 피부과 전문의가 안 계신다, 피부과 전문의가 탈모를 더 잘 본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탈모를 잘 볼 수 있다, 이건 되게 예민하고도 아주 뭐랄까 민감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환자를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케이스를 보셨을까, 또 보셨나,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 봅니다. 피부과 전문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개원하신 지가 이제 뭐 한 1년, 2년밖에 안 되셔서 탈모 치료를 보신 환자분들이 뭐 100명, 200명 미만이신 분들, 뭐 500명 미만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심에도 10,000명, 20,000명 많은 사례와 예우와 팔로업을 통해서 탈모 치료 환자를 팔로업을 하시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 경험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비교하기를, 좀 예민하고 민감한 얘기지만, 육군사관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갓 임관한 쏘이와 군대 생활을 10년, 20년 하신 중사, 상사, 뭐 원사, 준이분들과의 이 군에 관한 어떤 지식, 정보, 또 군 생활,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와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피부과 전문의가 계신 피부과를 하더라도 탈모 치료를 안 하시는 병원도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탈모 치료 환자의 탈모 치료 환자 수가 있어야 탈모 치료실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 머리를 감겨주는 샴푸대라든지 뭐 스케일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뭐 조출력 레이저를 뭐 쏘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또 그런 탈모 치료를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력적 또는 어떤 장비 또는 어떤 시설 또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가 계신 곳이라도 탈모 치료를 하지 않는 병원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탈모 치료를 하는 병원과 탈모 환자 간의 괴리가 있어요. 탈모 치료를 하는 병원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팔로업을 해야 되는데, 그 팔로업 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탈모 치료를 하려고 하죠. 약도 처방을 할 것이고, 또 모낭 주사라는 것도 하실 수 있고, 또 스케일링이라든지 뭐 탈모 완화로 샴푸라든지 저출력 레이저를 한다든지 뭐 TA 주사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 환자들 의심이 많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혹시 나를 눈탱이를 치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혹시 나한테 덤태기를 씌워서 과다한 어떤 치료비를 청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팔로업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탈모 치료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은 꾸준하게 해줘야 비로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거는 이 팔로업인데, 이 팔로업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탈모 환자가 중간에 드랍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할 수가 없죠. 또 반대로 탈모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이 탈모 치료를 하고 싶은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보니 약도 먹어야 되죠. 또 약도 발라야 되죠. 탈모 하나 샴푸도 써야 되죠. 탈모 하나 앰플도 해야 되죠. 또 모낭 주사도 하라고 하죠. 그다음 뭐 두피 스케일링도 와서 하라고 하죠. 뭐 레이저 치료도 하라고 하죠. 그 비용을 다 합해보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나 스스로 좀 어떻게 비법 같은 게 없을까? 탈모 치료를 이렇게 해서 손쉽게 경비를 아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서 적극적인 탈모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또는 탈모 치료하는 병원을 쇼핑을 나서게 됩니다.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또는 어떤 탈모 치료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본인만의 탈모 치료의 계획을 세우죠. 이러다 보니까
탈모가 시작됐을 때 본격적으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제대로 된 탈모 치료 병원을 찾으시고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를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따라가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스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그렇게 3, 4개월은 해보시면 본인 나름대로의 탈모 치료 가이드라는 것이 생깁니다. 아, 약은 이렇게 먹어야 될 것이고 또 바르는 치료제는 이렇게 써야 할 것이고 탈모 완화 샴푸는 이렇게 또 써야 될 것이고 또 탈모 완화 앰플은 또 이렇게 써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 없이 그냥 떠도는 어떤 이야기들 아, 약만 먹어도 되더라 아니면 뭐 발라만 줘도 되더라 탈모 완화 샴푸만 써도 되더라 이렇게 스스로 병원 치료도 해보지 않은 채로 스스로가 탈모 치료를 하시다 보면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니 그렇게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던데 나 1년 병원 다녀봤는데 2년 병원 다녀봤는데 효과가 없던데 아닙니다. 효과가 없다라는 건 더 탈모가 진행되지는 않고 더 풍성하게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적어도 병원의 가이드대로 탈모 치료를 하셨다면 더 이상 탈모가 진행되는 건 막으셨을 건데 보다 더 드라마틱한 효과 머리가 더 풍성해지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못 보셨을 뿐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약만 먹어도 돼 발라만 줘도 돼 어쩌다 한번 병원 가서 뭐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두피 상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러기만 하면 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병원에서의 적극적인 탈모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또 더 늦기 전에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탈모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때를 늦추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강조드리지만 최소한 이거는 합시다. 자, 약 먹고 탈모 완화 샴푸로 머리 감고 그 다음에 바르고 뭐 미녹시딜을 바르시든 탈모 완화 앰플을 바르시든 이 세 가지 먹고 감고 바르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